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에 보면 금쪽 청소업체 이 수익액에 관해서 우리 금천구 행정이 좀 이상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그 금천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라는 그 용역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 지난 4월달에 그걸 적합 통보를 받아가지고 올해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4월달에 받아서 6개월 안에 예.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장비, 예. 그다음에 그 사무실, 예. 그다음에 주차장, 세차장 허가 조건에 맞는 모든 조건을 갖춘 다음에 6개월 안에 번호가 신청을 해서 그 허가를 취득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지금 허가를 다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10월 15일 날 모든 그 허가 조건을 갖춰서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입찰이 언제부터 있었죠? 입찰이? 입찰은 그 11월 말쯤부터 이제 입찰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대표님 회사만 입찰에 응한 거죠? 그렇죠. 이제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여기 4개 업체가 한 20년을 넘게 그 한 지역에서 독점을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금천구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서 입찰에 참가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찰에 참가를 했죠. 네네.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4개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안 하고 1차 입찰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1차 때는 대표님 회사만 입찰했고 맞습니다. 나머지 4군데 업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업체는 입찰을 안 했다는 거죠. 2차 때는 어떻게 됐어요? 2차 때는요? 2차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응찰을 안 하고 저희만 입찰해서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표님한테 지금 수익계약이 된 건가요, 그러면요? 그게 이제 이상한 거죠. 왜요? 저희들은 계속 응찰을 했고 유찰이 됐는데 지금 현실은 저희들은 배제해놓고 기존에 있는 4개 업체 독점해온 그 4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계약을 한다고 저는 모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마 계약이 될 텐데 그러면 대표님 되게 기분이 좀 부담을 주장할 수밖에 없네요. 당연하죠. 부담하고 아니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그래놓고는 4개 업체가 단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뭐 저희들이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4개 업체가 똑같이 응찰을 안 하고 그럼 4개 업체가 20년을 넘게 해온 사업을 응찰을 안 할 때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은 1차, 2차에 입찰을 응했기 때문에 대표님에게 뭐니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저도 그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제에 대한 그 입찰 계약 방법의 그 시행령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조항하고 그것도 뭐 구청에서는 또 별개 조항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입찰에 응찰도 안 한 그 기존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만 배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뭐 이야기 들리는 소문에는 담당자가 그 대표님께 허가를 내주셔도 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많겠다 이런 말 들었는데 이런 뭐 잘못된 소문인가요? 그러면 어떤 소문인가요? 글쎄 그게 이제 그 전으로 또 얘기가 돌아갈 수 있는 건데요. 하여튼 뭐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 그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뭐 눈치를 봐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그냥 종종 그런 얘기를 흘리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냥 그럴 리가 있겠냐 이 공정사회에서. 처음에 우리 대표님 이걸 허가를 적합으로 내줬다가 다시 또 반려했죠. 부적합하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건 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처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사실 제가 그 3년 전에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보름 동안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들을 적정한 걸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 신혼여행까지 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적정 통보가 나왔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그 저희들은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번호가 신청을 하는 도중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뭐 소문이 뭐 이상하게 나 있다 해가지고 차마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업자들하고 예. 뭐 중간에 뭐 뿌로깡가 뭔가 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그 현직에 있는 그 공무원하고 담당자하고 예. 연루된 그런 걸로 인해 같이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저희들 그 적정통보를 도로 철회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해야 되고 마련했다가 예, 다시 예. 뭐 이상한 소문 돌리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처리를 해버린 예,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다시 또 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 황당해가지고 예.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 근거를 대라 얘기했더니 네. 소문이 그다 소문이 뭐냐 그랬더니 예. 이걸 우리가 뭐 적합통보 그 쪽지 한 장을 갖다가 3억 원에 팔으려고 하는 소문이 있다. 예. 뭐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소문의 근거를 대라. 예. 그리고 그거를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예. 결국은 뭐 한 달 만에 도로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통해서 다시 승소하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청장한테도 진정서도 내고 예. 전에 있던 그 차성수 그 예. 부총장님한테도 진정서도 내고 탄원서도 내고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 그리고 예. 청문회 한 번도 없이 무조건 그냥 도로 가져가느냐, 예. 처리하느냐. 예. 그랬더니 법으로 해서 와라. 예. 법으로 해서 이기면은 돌려주겠다. 예. 그래서 2년 동안 또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예. 그래서 이겼습니까? 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증을 내주는 겁니까? 그러면 내주는 아니, 겁니까? 그 적합통보를 다시 받았죠. 받았죠. 예, 다시.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여튼 뭐 자꾸만 그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번호가 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허가 준비 다 했고 이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찰을 받는데 여기서도 그거를 계속 그 소위 말해 우리를 배제하고 소위 말해 따돌림을 한다는 거는 참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10억 원이요? 예. 그럼 10억 원만 일이 없으면 10억 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손실 나는 거죠. 차 우리가 다시 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받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산 걸 다시 뭐 반값도 못 받을 것이고 거기다 지금 뭐 사무실 주차장 세차장 계약하고 한 거 뭐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알는 정보에 의하면 오늘 오후에 그 수의 계약으로 그 기존 4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 만약에 오늘 금천구청에서 그 기존 4개 업체하고 계약을 다 해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만히 계시면. 저는 이거 용납이 안 되죠. 그리고 저희가 뭐 그 불법을 했다든가 부정을 저질렀다든가 청탁을 했다든가 이걸 받은 것도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공직자들이 또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거고 또 거기에 대해 적합하게 다 준비가 된 건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놓고 공개 경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뭐 확인은 안 됐지만 탄압행위나 입찰 방해한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께 4개 지금 현재 4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4개 구역 중에 대표님한테 3개 구역은 다른 사람들 다 회화했던 업체를 주고 한 업체만 대표님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무슨 선택권을 준다는 식으로 그 저희를 비롯해 가지고 4개 업체 5개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4개 업체는 이미 입찰에 포기한 거 아니냐. 근데 이 4개 업체 불러놓고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 선택권을 주더라도 우리가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4개 지역 중에서 1개 지역을 우리 보고 선택을 하랍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3개 지역은 그냥 수의 계약을 하고 우리가 지정한 선택한 그 1개 지역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평가를 해서 이길 자신이 이길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어떻게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이 사람들은 20년을 넘게 여기서 한 군데서 했던 사람이고 우리 이제 신생업체인데 평가를 하고 아무래도 경력이나 모든 게 거기 또 그 평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20년을 넘게 한 사람 우리 처음 하는 사람하고 이게 안 되죠 이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비무장한 사람하고 무장한 사람하고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금쪽구에서는 4개 업체를 불러서 4개 업체는 1차, 2차 입찰에 응하지도 않았고 응하지도 않다 보니까 금쪽구에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 대표님을 포함해서 4개 업체 다 부른 거잖아요. 불러서 하는 말이 지금 현재 4개 구역이 있는데 3개 구역은 기존 4개 업체 중에 3개를 주고 1개 업체를
지정해서 경기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결국은 따져보면 입찰 안 한 사람들이 따가버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전 입찰도 않고 1차 때도 않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1, 2차를 갖다가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사람한테 줬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아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 4개 업체가 응찰을 안 했다는 얘기는 네. 뭐 단가가 안 맞는다든가 예. 조건이 안 맞는다든가 예, 예. 안 맞으니까 응찰을 안 한 건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불러가지고 예. 수의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건 경쟁이 아니라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단합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예. 이건 입찰 방해며 예. 명백히 단합행위를 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금천구청이 끌려가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저도 업체한테. 그런 느낌을 저는 그렇게 받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 20년을 넘게 이거를 그 사람들이 독점해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또 뭐 서로 간에 어떤 그 쌓인 예. 쌓인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배제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3년 전에 적합통보 내줄 때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부분에 연루돼가지고 다 단합했다는 게 재판에 드러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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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금천구청 유성구 구청장한테 예. 지금 올해 7월달 새롭게 취임을 했잖아요. 예. 이 구청장한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십니까? 예. 아, 사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참 답답합니다. 근데 저는 뭐 새로운 구청장님이 더군다나 또 제가 그 재판에서 이긴 다음에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시듯이 오늘 계약을 한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청소년정가에 가서 좀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더니 확인도 안 해주고 네. 또 뭐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만 얘기해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구청장님이 이거를 아셔서 억울한 한 사람에도 억울하지 않고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이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들 하고 싶으면 있고 또 있으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이제 일자리 창출에 이제 한 부분을 예. 역할을 하려고 그랬고 예. 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뭐 공정 투명 뭐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에 취지해서 이제 열심히 사실 금천구역에 있는 지금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는 인력은 되는 건강은 되는데 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섭외를 해놨습니다 사실. 네네네. 그래서 일이 되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많게는 18명에서 20명, 네. 적게는 10여 명 이상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도 이제 마지막 금천구에 봉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던 계획이 지금 뭐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지니까. 대표님은 사업체가 금천구에서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금천구에서? 제가 금천구에서 사업은 지금 32년 했습니다. 30년째요? 네. 결국은 30년째 근무를 했어도 여기 사업을 했었어도 금천구가 대표님을 딱 보면 버려버리시는 거네. 그냥 따져보면. 그래서 저도 뭐 주민세도 내고 예. 뭐 세금 내고 다 내는데 예. 왜 이런 차별을 하는지 예. 참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만약에 수익이 된다면 고소권은 바로 진행을 바로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있었던 네. 그 철회 사건에 대해서 예. 그 담당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게 이제 법정에서 드러났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같이 거기에 관여된 그 업체들하고 하여튼해서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민사소송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을 모든 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대표님께서 사업 계획서를 써서 금천구청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니까 그쪽에서는 적합 판정을 내줬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적합한 것을 다시 철회해갖고 이걸 갖고 대표님께서는 이걸 재판을 통해서 다시 얻어서 그야말로 적법 판정을 다시 받아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 허가 받은 게 금천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금천구에서만? 맞습니다. 이 허가가 문제가 예. 각 지역 지자체 예.
지자체만 한계되어 있는 허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천구에다가 예. 금천구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영역을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좀 하고자 하니 이거에 대해서 금천구청에서 만약에 금천구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이라면은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 제출한 거예요. 했는데 그게 다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한 다음에 당신이 낸 그 사업계획서가 금천구 청소 행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허가를 준비를 하시오. 허가 준비를 하시오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진행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갖고 관악구라든가 구로구에는 못하는 겁니까? 이런 이 사업을? 이제 이제 그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허가증에 보면은 지역을 딱 정해져 놨습니다. 금천구로. 금천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많이 하게 되면은 복잡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서 허가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하지도 않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자님. 금천구 허가를 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 한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물류비도 그렇고 차고지도 금천구에 다 있는데 물류비도 그렇고 또 그 허가를 만약에 그 입찰에 응찰에 대해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허가를 바꿔야 돼요 또. 그 지역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 지역 외에는 써먹을 수가 없는 허가입니다. 대표님 마음의 상처가 좀 크시겠네요 지금. 클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은 요즘 뭐 진짜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진짜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금천구민께 전달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